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실물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유 환율 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제 침체 없다. 그래서 주가도 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난번 12월 고용 발표 이후죠.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이 감소할 거로 봤는데 경제 전문가 예상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하면서 연착륙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됐죠. 지금까지 경착륙 얘기하는 사람들의 발언권이 이제 많이 약화된 그런 환경인데 최근 그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중고차 가격도 오르고 그 다음에 주택 월세 가격도 오르니까 이제는 이제 무착륙 즉 불황조차도 없다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산시장 내지는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 침체 때문에 주가가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죠. 특히 지난해 10월까지. 그런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는 또 실물 경제가 살아 있다는 데 근거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실제 미국 주가는 10월 중순 이후 올랐죠. 그러면서 또 연착륙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 쪽이 많이 올랐죠. 왜? 경제 침체의 희생양이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거든요. 고점 대비 다 4, 50% 올랐고 빠졌고 테슬라 같은 거는 거의 70% 이상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50%, 그래 바닥 대비 한 50%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결국은 공매도 세력, 즉 경제 침체를 확신하고 테슬라를 공매도한 세력들이 대사주니까, 즉 청산하는 과정에 테슬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온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나스닥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무착륙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즉 연착륙보다 또 한 단계 높은 그 경제 성장률이죠. 예상이기는 한데 그것이 이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 그래도 연착륙도 나쁘다라는 시각에서 무착륙이라면 그런 불안한 심리가 이제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대기하는 사람도 투자에 나설 거고 또 인버스나 공매도 한 사람은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심리적 변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여태까지는 연착륙이라도 또 연말경에 침체가 되면 연준이 그 연말경에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무착륙 분위기가 확산되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는 연준의 예고죠. 이 예고가 이제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다른 쪽으로 금리라든지 아니면 물가에서 그 무착륙 쪽으로 그 주식시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물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택 월세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 부동산 발 위기 주장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이다. 그래서 무착륙 분위기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일반적으로 월세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한국이 대표적이죠. 전세 내리니까 월세 내리고 또 주택 가격 더욱더 하락하고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일부 경제 전문가들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도 부동산은 사람조차도 월세 가격이 오르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발 위기는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그런 이제 분위기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를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뭐 경기 불황 온다.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고용 감소할 거다.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주가 빠질 거다.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 없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 왜냐면 무착륙 자체가 기준금리 인하 없다란 연준의 발언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에 의해서 주가나 또 뭐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서 주가나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보다는 무착륙, 즉 불황은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불황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장기업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영업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는 정시를 좌우할 것이다. 최근에 이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를 앞두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면 주가가 오르고 6.4% 이상이면 주가가 내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무착륙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 즉 경기 불황은 없다라는 공감대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이미 이런 얘기가 미국 현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다면 금리나 물가도 결국 금리에 연동대가 있으니까 금리가 물가에 연동대가 있죠. 시장금리는 물가에 연동돼 있지만은 기준금리는 또 물가가 오르면 올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경착륙, 주가 폭락, 그리고 고용 감소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는 이제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 기준이 될 거다. 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전년 대비 7% 이상 6. 7%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좀 높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 이제는 그런 우리가 선거 발표할 때 그 얘기했죠. 이제 하잖아요. 확정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 확실시 된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시 된다. 이유는 신규 투자자도 뛰어들 거고 공매도와 인버스 투자자들은 연착륙이 아니고 무착륙이 되면 즉 경기 불황이 없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청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500을 돌파하면 주가는 13,500까지 갈 거다. 즉 나스닥 100 기준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왜 12,500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선 상승률이 바닥 대비 한 20%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주식 투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평균 20% 오르면 지수도 20% 가까이 오르고 종목은 40, 50% 오르고 이러면 소비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제 성장률이 이제
합리화되는 거지. 포유 환율 연구소가 여태까지 상반기 내 뭐 침체 없다라는 것을 주가 12,500이 즉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이 합리화시켜 준다는 거죠. 즉 소비 여력을 증가하니까, 소비 여력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경착륙은 없다, 침체 없다, 상반기 내는 없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3분기까지도 문제 없다.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는 월세 가격 오르고 중고차 가격 오르니까 결국은 이게 연착륙도 아니고 무착륙이다, 불황은 없다 쪽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인버스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12,500을 돌파하면 인버스와 공매도 투자자들이 13,500까지 끌어올려 줄 거다라는 얘기도 바로 이 얘기예요.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면 못 빼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없다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기 어렵거든요.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제2금융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경기 불황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충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올인 국가의 정시가 차별화될 수도 있다. 돈 흐름이 부동산 경기 불황이 우려되는 국가, 또 부동산 말 위기가 우려되는 신흥국, 한국도 대표적인데 그런 국가에서 미국으로 돈을 이동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 주가는 탄력을 받겠죠.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가 오늘은 좀 희소식을 가져왔다. 지금까지도 포유 환율 연구소는 미국 실물 경제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미국 증시와 관련된 얘기는 지난해 10월 이후 나쁘게 얘기해 놨는데 그 근거는 결국 미국 경제 침체가 올 상황까지 없다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포유 환율 연구소 예상 내지는 분석대로 미국 실물 경제도 연착륙 분위기에서 이제는 무착륙으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상반기까지 얘기한 거는 자료가 상반기까지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월 정도 되니 3분기 중반까지도 경기 침체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상승 탄력이 있다. 왜? 12,500까지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보면 다 40~50% 올랐고, 또 AI, 챗, GPT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또 아니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챗 GPT 관련된 자료는 좀 의미가 있는, 즉 과거 인터넷 등장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영향이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큰 변화거든요. 실물 경제에도 큰 변화고 AI 쪽에도 변화고, 특히 반도체 쪽,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GPU 쪽이라든지 또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장비라든지 AI 반도체 관련 최근에 NK 전자가
그 AI 반도체 관련 기술 특허를 대만에도 내고 한국도 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한 것도 결국은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이 산업이 작은 이벤트가 아니고 상당히 그 실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것도 향후 연착륙에서 무착륙으로 가는 계기가 되고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